오늘은 물질의 화학 변화 중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게 바로 산과 염입니다. 자, 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산이라는 물질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해요. 산이라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한테는 어떤 게 있는데? 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염산이 있어요. 황산이 있고 질산이 있고 탄산이 있고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자, 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5개가 있다.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산이 이렇게 5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 5개의 산이 있는데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꼬맹아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된 게 염산이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불러. 어떻게 쓰면 될까? 얘 화학 방식 뭘까? 항상 양이온 먼저 쓰니까 HCl. 그래서 이걸 원래 이름은 염화수소야. 그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불러.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어떻게 쓸까요? 꼬맹아, 황산은요. 수소 양이온에 황산이온이 결합한 거죠. 우리 외웠어요. 황산이 어떻게 씁니까? 불러. S O O E-인데 잘 생각해. 이거 E-에다가 그래서 플러스가 만날 때요. 둘의 전화량의 합이 0되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E-니까 수소이온 몇 개 필요하더니? 2개 필요해요. 자, 그게 바로 황산의 정체인데 그럼 황산 어떻게 쓰면 될까? 불러. 아니요. 한 덩어리 안에 수소 2개 들어있어야 되고 황산이온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H2SO4 이렇게 쓰는 게 황산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근데 질산하고 탄산까지만 써보실래요? 질산하고 탄산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화학식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의 4단원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주기율표에 그동안 외웠던 건데요. 자, 질산도 수소 양이온과 질산이온이 만나서 결합한 거예요. 근데 수소 양이온이 플러스 1이고 질산이온이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질산의 정체는 HNO3야. 자, 그러면서 꼬맹아 정신 차리시면 이건 질산이라고 읽고요. 이건 질산이온이라고 읽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탄산이라는 것도요. 수소 양이온이 탄산이온이랑 만난 거죠. 근데 탄산이온이 E-니까 수소이온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불러요. H2CO3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죠? 자, 아세트산 이온, 아세트산도요. 똑같이 수소 양이온이 아세트산 이온이랑 만나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만나겠죠? 자, 근데 얘가 음이온이 길어도 너무 길어서
자, 우주에 딱 하나 이 음이온만 앞에 씁니다. 원래 화학식을 쓸 때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쓰는데 얘만 거꾸로 음이온을 먼저 앞에다가 써주고 양이온이 수소이온을 유일하게 뒤에다 쓰는 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이건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얘는 아세트산이라고 읽습니다. 됐죠? 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바로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산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전혀 다른 분자인데 공통된 성질이 있다는 거죠. 빨리 머리 돌려.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수소. 그렇죠.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수소, 양이온이 만드는 성질입니다. 자, 물에 녹였을 때요, 이렇게 물속에서 수소, 양이온이 떠다니는 모든 애들이 산성입니다. 됐어?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이 바로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산의 성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5개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점을 갖는다는 건 그럼 다 같은 물질이야? 아니죠. 다른 물질이죠. 됐어? 그 중에서 아세요? 이 아세트산이 뭔지? 이거 식초예요, 식초. 집에서 엄마가 음식할 때 식초 없으면 아세트산 가져다가 물 타서 됐어? 희석해서 마시면 이게 식초예요. 근데 아세트산 없다고 해서 염산 마시면 되겠니? 그럼 죽어요.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 차이는 뭐가 만드는 거니? 성질 차이는 뭐가 만들겠니? 바로 여기 있는 음이온들이죠. 됐어? 이 음이온들이 차이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은 성질을 띠는 건 아니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된 성질은 수소, 양이온이 만들고 그 수소, 양이온이 만드는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소, 양이온 때문에 생기는 공통된 성질엔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소, 양이온 때문에 만들어지는 산성이라는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소, 양이온이 있는 얘네들을 찍어 먹으면 모두 다 싸그리 신맛이 느껴집니다. 얘네들을 찍어 먹으면 모두 다 신맛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얘네들은 물에 녹이면 물속에서 모두 다 보시는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뜯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을 해서요, 건전지 놓고 꼬마전구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전선이 끊어졌어. 꼬마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이온들이 전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됐어? 멋진 말로 무슨 질? 전해질. 맞습니까? 그래서 산성은 모두 다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러한 산성이 있는 비커에다가 여러분들 금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산성은 무조건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되겠어? 그래서 금속이 막 녹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나와요. 그래서 산성은 금속을 부식시킨다. 부식시키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기체가 나갈 때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수소는 색깔도 냄새도 됐어. 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수소가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공기방울이 기포만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수소 자체가 눈에 보일 수 없어요. 그럼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는데요? 이거 불꽃 갖다 대면 기억나? 뭘로? 네, 수소 폭탄이잖아요. 불꽃 갖다 대면 펑 소리가 나는 걸로 확인해서 아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산성 물질은 금속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포 비타민처럼 녹여요. 근데 산성 물질이 또 하나 녹이는 게 있어요.
있어요. 금속 말고 바로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됐어. 걔네들이 바로 뭡니까? 걔네들이 바로 탄산, 칼슘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산소 물질은 탄산, 칼슘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녹입니다. 자, 이때 탄산, 칼슘이 녹으면서 그럼 이때도 수소 기체 생겨요? 아니요. 이때는 다른 기체 생기죠. 기억해내. 탄산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이상.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녹습니다.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는 석회수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산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 중에 마지막, 산성인지 아닌지 일일이 먹어보면 안 되죠. 염산은 우리가 먹으면 죽습니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산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종이 또는 약품이 있어요. 걔네들을 싸잡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는 지시약품을 선생님은 글자 수대로 순서대로 씁니다. 세 글자 BTB, 네 글자 리트머스, 다섯 글자 메틸 오렌지, 여섯 글자 페놀포탈레인. 이렇게 글자 수대로 세워놓으시고요. 산성물질을 만나면, 네, 산성물질을 만난다는 얘기는 수소양이온이랑 만날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산성물질이랑 만나면 얘는 색깔이 변합니다.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 노, 불, 무 이렇게 외웠어요. 노, 불, 무. 됐니? 산성물질을 만나면 BTB는 노란색으로, 리트머스와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페놀폴탈레인은 산성을 만났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할 건데, 그럼 산성 말고 염기성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그 염기성은 지시약에서 색깔 변화가 푸, 노, 불입니다. 푸푸노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노, 불, 푸푸노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산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세트산은 식초의 원료고요. 탄산이 바로 그 탄산음료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산성 물질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 물질에는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염기성이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가 있네요. 염기성 물질의 종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5가지. 자, 얘네들이 염기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야. 자, 그러면 보여줄게요. 수산화 나트륨은요, 우리 쓸 때요, 항상 읽을 때도 뒤부터, 쓸 때도 뒤부터.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은요, 사실은 나트륨 양이온이 수산화 이온이랑 결합한 거죠. 되겠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불러. 얘 화학식 어떻게 써져 있을까? NaOH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4개 써보세요.
보시면요. 수산화 나트륨 써드린 것처럼요. 수산화 칼슘은 칼슘 양이온이 수산화 이온이랑 만났는데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1대1로 만나. 그래서 KOH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똑같은 이유에서 수산화 칼슘은요. CA2 플러스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 OH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느껴보시는 것처럼 얘가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쓸까?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쓸까? 불러. CA 가로치고 OH2입니다. 왜냐면 가로 안 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만 2개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 전체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전체에 가로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죠? 같은 이유에서 마그네슘 양이온도 2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1 따라서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을 쓸 때 Mg 가로치고 OH2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요.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NH4OH입니다. 맞아. 이거 하려고 그동안 그 밑에 있는 이온단들을 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막 그 염기성 물질을 외웠다면 얘네들이 왜 공통된 성질을 띠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염기는 공통된 음이온을 갖잖아요. 수산화 이온. 되겠어?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얘는 공통점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죠. 자, 물론 아까 배운 것처럼 얘는 양이온은 다르네요. 네, 그것 때문에 차이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들은 아니에요. 성질이 비슷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산성이라고 하는 성질 아까 배웠어요. 먹으면 신맛나. 그리고 물에 녹이면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는 전해질이야. 그리고 금속과 탄산칼슘을 녹여. 그리고 지시하게 색깔 변화해. 이거였거든요. 자, 이게 산성의 성질이라면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염기들이 가지고 있는 염기성은 어떤지 비교해서 외우세요. 자, 산성은 신맛입니다. 너네들 알아? 레몬에 있는 비타민C도 산성이야. 알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염기성은요. 먹으면 쓴맛 납니다. 먹으면 쓴맛 나는 게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산성도 염기성도 똑같이 물에 녹이면 아까처럼 비커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겨요. 그러니 끊어진 전선에다가 건전지와 꼬마전구 연결했을 때 꼬마전구에 불 들어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기성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인 물질은 금속 또는 염화 칼슘을 부식시킨다 그랬어요. 자, 염기성도 녹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피부입니다. 여러분들 피부는 뭘로 만들어줄게요? 단백질이요. 그래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을 녹인다라고 할 때 와! 그러면 염기성을요 우리가 피부 속에 넣으면 피부가 녹아 들어갑니다.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몸에 생기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각질이죠. 됐어?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벗겨내는 세제들, 비누들 다 염기성으로 만들어. 그래서 아침에 세수했던 그 비누의 원료가 얘입니다. 얘가 비누의 원료예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그 각질들을 녹여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됐어.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염기성인데요.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일 때 무슨 기체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기체는 생기지 않고 단지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을 드는 거죠. 됐어. 그 미끌미끌하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손에 있는 각질을 녹이면서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됐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염기성도 염기성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시하게 색깔 변화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요게 바로 염기의 성질이에요. 좀 이따 암기 테스트 볼 겁니다. 됐냐? 칠판에 외웠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앞에 이가 왜 붙었는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화학 반응식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다. 자, 얘네들이 바로 이런 성질을 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116페이지. 그래서 그리고 117페이지에 위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 걔네들의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나타냈고요. 11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썼던 화학 반응식들을 이렇게 예쁘게 써놔 주셨네요. 저기 책에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사실은 여기는 암기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리 같은 스타일은 아니죠. 암기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산성 물질도 있고 염기성 물질도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근데 그거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 이제 얘기해보자. 산성 물질도 있고 염기성 물질도 있는데 이 둘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산과 염기를 섞자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산성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염산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수산화나트륨도 넣을 거예요. 이 얘기죠. 됐어. 자, 산성을 먼저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수소 양이온하고요. 염화이온이 둥둥 물속에서 떨어져서 떠다녀요. 물은 이온들을 뜯어내는 성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뜯어져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막 떠다닙니다. 됐어?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나트륨 양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라는 음이온이 들어옵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서로 원래 결합했던 애들이 아니고요.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면 물질들은 서로 짝꿍 바꾸는 식화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짝꿍들이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애들끼리 결합하려고 해요. 됐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나트륨은 새로운 마이너스 얘랑 결합하려고 그러고요. 수소는 새로운 음이온이 수산화이온이랑 결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물은 원래 물질을 뜯으려고 하지 붙이려고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아무나 결합해? 아니죠. 물이 뜯으려는 힘보다 더 결합력이 세거나 같은 애들만 붙어요. 되겠어? 자, 물만큼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죠.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입니다. 산성 물질의 수소이온과 염기성 물질의 수산화이온이 물과 물이 뜯으려는 힘과 같은 세기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들어오면 산성 물질의 수소이온과 염기성 물질의 수산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되게? 말해봐. 그럼 얘네가 결합하면 뭐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돼요. 이렇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면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
만나면 그 안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물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럼 선생님,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려고 하지만 결합력이 물보다 약해. 그러니까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떠다녀. 그랬다가 나중에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 그제서야 결합하겠죠. 그래서 물속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떠다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집어넣었더니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잖아요. 화학 반응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한 거 맞아. 자, 근데 그러면 꼬맹아,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물속에는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이 물 생기고요. 떠다닌 건 나트륨하고 염화이온만 떠다녀. 그럼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둘 다 아니죠. 수소이온이 있어야 산성이고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염기성인데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 하니?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중성 만드는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중화 반응에서 실제로 중화된 이온은 누구와 누가 결합해서야? 바로 얘와 얘가 결합해서 중성된 거죠.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중화 반응의 알짜 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화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만 쓰는 거야. 참여하지 않은 애는 다 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알짜라는 단어가 들어가.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써라. 그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 됐어요. 요거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중성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뭔 줄 알았으니 이 안에서 화학적 의미를 좀 보죠. 잘 따라오세요. 자, 맨 처음에요. 내가 이렇게 커다란 비커 안에다가요. 염산을 먼저 넣는 거예요. 5방울 넣을게요. 그러면 염산 5방울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안에 수소이온 5개가 떠다니고요. 염화이온 5개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해하길 바래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한 방울씩 넣을 겁니다. 한 방울씩 넣는다는 건 나트륨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처음에요. 저 비커를 보시면 수소 이온이 5개 있었고요. 염화 이온 5개 있었어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수산화 이온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때 수소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비커에 있는 물의 액성은 산성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 산성인 상태예요. 그래서 BTB 집어넣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됐어?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한 방울 집어넣게. 한 방울 집어넣는 순간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들어오지. 그 하나 들어오자마자 수소와 만나서 뭐되니? 물 한 방울을 만들어. 됐어? 물을 만들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몇 개로? 몇 개? 4개로 바뀌고요. 수산화 이온은 물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한 방울 넣는 순간 수소 이온은 4개로 줄어. 염화 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어. 나트륨 이온은 하나 늘었고요. 수산화 이온은 들어오자마자 물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물속에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은 없습니다. 이해돼? 자, 이렇게 중화 반응이 하나 일어났어. 자, 그러면서 수소 이온의 개수는 하나 줄었지만 여전히 수소 이온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액성은 여전히 산성이고요. 그 결과 물방울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얘기죠. 괜찮아? 이거 수능에서 연락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니까 정신 이빨이 차이시네요. 자, 한 방울 더 넣자. 수산화 나트륨을. 됐습니까? 한 방울 더 넣자. 이제부터 불러. 얘 얼마?
얼마? 3, 3, 5, 5, 2, 2, 0 입니다. 물의 액성 뭘까요? 산소. 물의 액성은 여전히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소이고요. 물방울 몇 개째 생긴 겁니까?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어? 하나 더 불러보자. 괜히 미친 듯이 수업 따라오면 졸려올 수가 없는데. 자, 하나 더 불러보자. 자, 하나 더 넣었어. 불러. 2, 5, 3, 0. 산성. 물방울 몇 개째? 3개째 만들어. 하나 더 간다. 불러. 1, 5, 4, 0. 산성. 몇 개째? 4개. 하나 더 넣을 거야. 0, 5, 5, 0. 중성.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몇 개째? 5개째 만들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산성에다가 염기성을 떨어뜨리면 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완벽한 중성인 순간이 생깁니다. 그 완벽한 중성인 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화점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화점.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더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한 방울 더 집어넣어. 불러. 머리 제대로 돌려야 돼. 한 방울 더 집어넣어. 이거 어떻게 되니? 0. 이거 5. 이거 6. 이거 1입니다. 이제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그래서 그대로 늘어납니다. 물을 못 만드니까. 이제 액성이 뭡니까? 염기성. 염기성. 물방울은요 더 이상 안 늘어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요. 산성이 물질에다가 염기성을 집어넣으면 산성이 점점 줄어들어 중성이 됐다가 더 집어넣으면 염기성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저 비커 안에 있는 이온수의 변화를 그려봐라고 한다면 저 비커 안에서의 이온수의 변화를 그려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소이온은 5개가 점점 줄어 0개입니다. 이게 수소이온의 개수 변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자,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자, 염화이온의 개수는 5개에서 하나도 바뀌는 게 없죠. 얘는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나트륨 이온은 어때? 나트륨 이온도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늦는 족족 늘어납니다. 그래서 늦는 족족 계속 늘어나죠. 이게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은 어떠니? 라고 얘기하는데 수산화이온은요. 수소이온이 있을 동안은 물 만드는데 다 써버리고요. 수소이온이 없어지면 그때서부터 수산화이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얘네들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바뀌어요. 여기 이온을 다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서 꼬맹아 봐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니? 불가능합니다. 수소이온이 있는 동안은 수산화이온이 없고요. 수산화이온이 있는 동안은 수소이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2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거짓말. 우리가 이렇게 비커 속에 있는 이온을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죠. 이온을 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지 우리가 비커를 봤을 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염산을 집어넣고요. 수산화이온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순간이 중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완벽하게 중성이 된 순간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화점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산성에다가 염기성을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중성이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언제인지 눈으로 확인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할래? 입니다. 중화점 확인법. 완벽하게 중성이 됐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지시약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중에서요. BTB 용액은요.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이고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중성일 때 뭐냐면 녹색이에요. 노란색, 녹색, 파란색.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시약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확인하죠. 되겠어?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기억나세요? 자,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방울 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생길 때마다 물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 왜? 물이 만들어지는 게 발열 반응이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물방울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보다 2개, 3개, 4개 만들어질수록 이 비커 속에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서 비커에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측정했을 때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이랬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순간이 바로 중화점이었던 겁니다. 되겠어? 이게 바로 고기열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 되는 게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서 물방울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염기성이 되면 온도는 떨어져요. 왜? 차가운 용액을 부었으니까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중화점이고 이때 발생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이 발생하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지시약의 색깔을 본다든가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중화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 괜찮아? 괜찮아?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죽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죽어요. 선생님은 가장 간단한 숫자들을 줬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들어가면 이 숫자가 되게 복잡해지죠. 여러분들이 막 계산해야 돼요. 되겠어? 근데 이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계산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화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게 뭐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오세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116페이지가 아니고 117페이지 맨 밑에요. 1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산과 염기를 집어넣어서 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 생기는 과정들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117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고요. 넘어갈게요. 한 장. 자, 넘어오시면 그 중화가 되는 과정들을 선생님이 아까 됐어 5, 4, 3, 2, 1, 0 이거 했던 것처럼 그 밑에 보시면 그걸 그림으로 예쁘게 그렸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온들의 수의 변화를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됐죠? 자, 이 중화를 활용한 게 뭐가 있냐면 119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한 게 생선 비린내 제거할 때요. 너네 생선 회 먹을 때 레몬즙을 짜서 거기다가 뿌리죠. 레몬이 무슨 성일까요? 산성이죠. 근데 그 비린내를 만드는 성분은 뭘까요? 염기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리면 중화돼서 비린내를 없애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산제요. 자, 아빠가 계속 속이 쓰리대. 자, 왠지 아세요? 우리 뱃속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위에는 세균
비해서 우리 위에는 염산이 나와요. 염산이 나오니까 산성이 잔뜩 있잖아요. 근데 산성은 아까 그래서 내가 염산을 얼굴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니? 피부가 녹죠. 근데 위벽도 피부인데 내가 음식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요 위에서 염산이 나와요. 그러면 위벽이 녹겠죠. 그러지 않으려고요. 위벽은 점액질이라는 물질로 두껍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서 염산이 나와도 직접 위에 있는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점액질 물질에 닿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염산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맨날 12시에 밥 먹었어?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12시에 염산은 그냥 나옵니다. 근데 네가 12시에 밥을 계속 안 먹어? 그러면 음식은 없이 염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산들이 여기에 있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의 물질을 점점 깎아냅니다. 그러다가 피부에 닿는 순간 위궤양에 걸리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속이 더럽게 쓰립니다. 됐니? 자, 그러니 이렇게 깎아진 점액질 물질을 보충할 수 있는 물질을 넣자. 그게 바로 제산제입니다. 됐어? 그게 바로 제산제라는 물질입니다. 아니 이거 집어넣어서 윗쓰림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계예요? 산성비입니다. 됐어? 그 산성비가 떨어지면 땅도 산성화되면 거기다 씨 뿌려도 씨가 안 자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료도 치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그 비료는 염기성이라서요 땅에 산성을 중화시켜줍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산과 염기 각각보다 그걸 중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많이 이용한다. 그게 위에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알아들으셨는지 볼게요. 119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갑니다. 그렇으면 채점 중
너네 이 과정 끝내고 다음 과정 뭘로 할지는 대충 생각해봤어? 를 하라 그랬잖아. 방학 때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 자, 빠른 속도로 결정하도록 하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너네가 들어야 되는 건 물리 아니면 화학이야. 당연하죠. 공통과학을 한 번 더 하고 싶진 않죠. 안 해도 될 정도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끝나고 준상아, 너는 물리해. 네 고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 다음에 지원아, 너는 이거 끝나고 그냥 물리해. 아인이 이거 끝나고 물리해. 준서야, 이거 끝나고 그냥 물리하면 되지. 용주도 물리하면 되지. 그럼 우리 다 결정됐네요. 다 생각을 깊게 했었네요. 그랬구나. 소윤아, 물리하면 되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리라고 했으니까. 알아. 그래서 물리 한 번 들었으니까 하이탑으로 너 그때 했던 게 하이탑이야 맞아요? 고등학교 물리 얘기하는 거죠. 어? 아, 자체 교재로.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탑 물리를 듣던지 하이탑 물리를 한 번 더 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하민이도 물리하면 되지. 네. 서준아, 너는 물리하면 되지. 어차피 너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물리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과정은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물리로 수업을 깔 테니까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완자 수업은 안 하고 하이탑 수업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탑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뭔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알죠? 뭘까요? 과거 과정이죠. 중학교 1학년은 뭘까요? 영재 과정이죠. 물리를 먼저 하라는 이유가 이번 겨울방학 때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 보고 이번에 도망가기 없게요. 자, 일단은 해보고요. 고등학교 진로는 조금 그거는 선생님이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요. 다음 과정은 물리로 정해놓고 하고요. 저는 물리 말고 화학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대가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 안내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 시간은 하이탑 물리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깔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과구반으로 간 친구들은 가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과에서 뭐 먼저 듣고 나중에 듣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정해줄 수 있지만 고등학교 입시는 선생님이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여기 정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과구반에 가서 돈만 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하죠. 자, 119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확인하셨을까요? 자, 그 중에서 채점 안 된 거 있어? 없지? 정말 답지 없어. 준상아, 빨리 줘.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할만합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반 친구
왜냐면 단원 평가를 못 봐서 저번 시간에 단원 평가 보느라고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못 풀었는데 오늘은 그 전에 단원 평가를 다 봐가지고요. 자, 여기에 있는 120, 12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122페이지부터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채점해서 질문할게요. 시작하십시오.
반사를 쏟으시면 채점까지 다 하셨어요? 자, 채점까지 다 하셨으니까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채점까지 완료. 됐어요? 준성아, 쟤 답안지 보여줬어? 빨리 하고 보여줘. 자, 질문 받고 나서 풀 건데. 토요일반에는 애들이 20명이 있어가지고요. 숙제검사 한 번 하려면 막 20분,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프린트 하나를 더 풀죠. 자, 보시면 서준이랑 채점 마무리 하시고요. 보시면 자, 122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 5번하고 7번 보고 갈게요. 자, 5번 보시면 8번이요. 네, 그림은 수국의 천연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아까 BTB, 리트머스, 메틸오렌지, 페노포탈렌이라는 화학약품 썼는데요. 요즘은 양배추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시약을 만들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수국이라는 걸 이용해서 천연 지시약을 만들었습니다. 수국과 같이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틸 오렌지 페노포탈레인 이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염화 나트륨 이거 소금이죠. 지시약은 못 써요. 수산화 바륨이요. 이거 염기성이죠. 염기성 자체를 산성 또는 염기성 자체를 지시약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파즙, 제비꽃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외우란 뜻은 아닙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 써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6번이라고 했어요? 7번이라고 했어요? 7. 둘 다? 네. 6번 보시면 그림은 산과 염기 수용액을 혼합해서 중화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용액 속의 이온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중화에 참여한 이온으로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꼬맹아 염산 있어. 자,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뭐 된다 그랬어? 얘가 물과 소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물에 있을 때 어때? 라고 하면 염산은 물에 있을 때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어때? 물에 넣으면 나트륨 이온하고요. 수산화 이온이 떠다니고 있었죠. 자, 근데 이게 결합을 해서 한 컵에 넣으면 반응을 해서 얘가 됐을 텐데 이 컵 안에 떠다니는 건 뭡니까? 자, 물보다 결합력이 약한 이온들은 붙지 못하고 떠다녀요.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결합해서 물로 가라앉아서 얘네들은 이온이 아니죠. 되겠어? 그러면 꼬매나 여기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누구니? 여기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볼 수 없죠. 맞죠?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보라색 네모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안 남아있죠. 동그라미는 남아있지만 보라색 네모 없네요. 그러면 그 보라색 네모가 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노란색 세모하고요. 파란색 네모 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노란색 세모는 있고 파란색 네모 없어요. 그럼 그게 얘란 얘기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여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요번에는 아까는 선생님이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자, 요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요번에는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어요. 수산화 나트륨을 한 5개쯤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염산을 한 방울씩 집어넣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이 먼저 5개씩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내가 염산을 한 방울씩 더 집어넣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넣으면 넣을수록 얘는 4, 5, 0, 1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점점 이온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 이거 5, 4다. 자, 이온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수산화이온이요. 그죠?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이온수를 가지고 있는 거 나트륨이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다 줄어들 때까지 늘어날 수 없는 거 수소이온이요. 그리고 처음부터 늘어나고 있는 게 염화이온이요. 이렇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이온들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보시면 얘는 처음부터 늘어나 누구야? 염화이온이야. B를 보시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개수의 변화가 없네요. 누구? 나트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C를 보시면 이온의 개수가 계속 줄고 있어. 자, 줄고 있는 거 수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라고 가시면 4번이에요 라고 가시면 된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혼합용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는 용액이 들어있는 곳에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마그네슘이랑 금속이 녹았대요. 그러면 얘는 산성이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 온도가 나가 가보다 높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나가 가보다 높다. 이거 뭐야? 혼합용액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그 혼합용액은 위와 연결된 거 아니죠? 맞죠? 응? 아니다. 위에 있는 가하고 나다. 자, 이거 7번 보고 하는 거죠? 꼬맹아, 7번에 가 좀 보세요. 가 무슨 상태? 가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야? 중성 아닌데요? 거기에 보시면 C라고 하는 수산화이온이 줄어들고 있어도 아직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는 염기성입니다. 가 용액은 염기성이야. 아직 수산화이온 들어있어. 그리고 나는요. 거기에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나는 중성이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보고 푸는 거네요. 그럼 기억. 가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기체가 발생하니? 아니요. 마그네슘은 산성 용액에 녹지 염기성 용액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온도가 나에서가 가보다 높니? 네. 완벽한 중하가 될 때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생성된 물 분자 수가요 라고 했는데 생성된 물 분자 수는요. 가보다 나에서 2배 많이 발생했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다. 답은 4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문. 14번. 14번. 15번. 11번. 네, 14번, 11번. 자, 11번 좀 볼게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페노프탈레인. 자,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얘죠.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이에요. 자, 염기성이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페노프탈레인 집어넣으면 페노프탈레인은요. 우리가 페노프탈레인을 이렇게 쓰는데 페노프탈레인은요. 산성이랑 만나면 무색이고요. 염기성이랑 만날 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자, 실험관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때문에 여기가 빨갛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염산을 조금씩 넣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염산을 조금씩 넣으면 점점 중성돼요.
됐어? 점점 중성되겠죠? 그러면 얘는 중성일 때 무슨 색깔인데요? 중성일 때 무색입니다. 무색. 그래서 빨갰던 애가 중성이 되면서 붉은기가 점점 옅어지다가 무색 투명한 색으로 완벽하게 바뀌면 그 순간이 중성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중화가 완전히 일어난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용액의 색깔이 무색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라고요? 맞아요? 자, 14번 보시면 농도와 온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부피로 집어넣을 때요. 우리 알죠? 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은 1대1로 반응해서 중화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0ml 들어있으면 정확하게 얘도 10ml 집어넣어야 중화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1대1로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염산이 있고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1대1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 중에서요. 실제로 물은 얼마만큼 생기냐면 1대1로 반응하니까 10만 생기고요. 그리고 얘 다 없어지고 얘가 30 남아요. 그래서 아직 얘는 뭡니까? 염기성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에서도요. 1대1로 반응하니까 20 다 반응하는데 20 쓰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10 남아요. 자, 그리고 20만큼 물 생기고 아직도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얘 여전히 염기성입니다. 자, 1대1로 반응하는데 얘 20 있어. 그럼 20만큼만 쓰고 얘 10 남아요. 얘가 남았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맞죠? 1대1로 반응하는데 얘 10 있어요. 그러면 10만큼만 중화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물 10만큼 생기고요. 얘 30 남아요. 얘 때문에 산성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니은 혼합용액의 온도는요. 물방울 많이 생긴 게 온도가 높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온도가 높겠네요. 자, 혼합용액의 온도는 다가 나보다 높다 맞습니다. 다가 가보다 높다 맞습니다. 두 번째, 생성된 물 분자 수는요. 라가 됐어? 나의 2배니 아니요. 됐어? 나가 2배죠. 디귿 나와 다를 혼합하면 나하고 다를 혼합하면 꼬맹아 여긴 염기성 여긴 산성 이거 20 남았네.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중화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를 혼합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요. 뒤에 할 거 다 한 거죠. 자, 근데요. 선생님 제가요. 염산에다가요.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이 얘가 10ml 있으면 얘도 10ml 집어넣어야 완벽한 중성이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염산에다가요. 수산화 칼슘 집어넣을게요. 몇 대 몇으로 집어넣어야 완벽한 중화 반응이 일어날까요? 얘 10이면 얘 얼마? 선생님 아까 왜 얘는 1대1이라고 했어요? 이거요. 이온화 시키면요. 얘요. 수소 이온 하나 나오고 염화 이온 하나 나오잖아요. 얘도요. 나트륨 이온 하나 나오고 수산화 이온 하나 나와서 얘가 하나 나온 동안 얘도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분해하면. 맞아요? 그래서 1대1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 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염산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올 동안 수산화 칼슘 이온화 시키면요. 얘는 칼슘 이온 하나에 수산화 이온이 2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거 하나 분해하면 수산화 이온이 2개 생깁니다. 이거 하나 분해하면 이온화 시키면 수소 이온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1ml 분해하면 수산화 이온 2개. 이거 1ml 이온화 시키면 수소 이온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럼 완벽하게 분해하려면 이거 1ml 분해하려면 그 이온화 시킬 때 얘는 몇 ml? 2ml 분해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하는 부피비가 2대1이어야 돼. 그러니 이거 10ml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5ml 넣으면 완벽하게 중화돼. 알겠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되겠습니까? 이온의 개수 보고 걔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부피비 1대1이야. 근데 착각할까봐요. 항상 1대1이라는 착각할까봐. 아니에요. 이온 개수 보고 부피비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건 다 하셨으니까요. 지금 받은 프린트 있어요. 자, 시간 20분 안에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지는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토요일 반, 일요일 반 둘 다.